예,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2차전 지역인데 오랜만에요. 예, 2차전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에코프로의 남자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도 마이크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쪽에 다시 쳐주시고요. 네, 휴가도 뭐 제대로 이제 막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좀 못 가시고, 네, 휴가 다시 가십니까? 네, 원래 다음 주에 괌 가려고 했다가 마이크 이쪽에다 쳐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방송이 몇 년입니까, 그죠? 됐습니다. 방송하면서 제가 마이크 찬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색다른 경험이 항상 인생에 색다른 경험을 해야 됩니다. 2차 전지 하면 또 에코프로 하면 이창환 부장님인데 일단 어제는 뭐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었고요. 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치고 나가면서 급등세를 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2차 전지만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오늘 급등한 배경은 뭘까요? 뭐 뉴스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자회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현대차와 이제 250만 대 규모의 그 구동 모터코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네. 이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전부터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리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에 동사가 한 30%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그 흑연 광산을 25년간 총 70만 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탄자니아 지역에서 이제 공급 계약을 했는데 사실 요 이슈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었고요.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이제 2030년도에 시가총액 23조를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맞아요. 급등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유심히 좀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때 유심히 봤던 이유가 그 워런 버핏이 일본의 그 종합무역상사를 많이 샀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비슷한 모형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뉴스가 갑자기 떠서 그냥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략 증권사 목표가 4만 원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얼추 비슷하게 온 것 같고요.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은 좀 단기 과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다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구간에서 좀 분할로 차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얼마인가요? 대략 38,000원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38,000원 보전한 수준이군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해버려가지고죠. 네, 단기 슈팅 나왔기 때문에 제가서 오늘 물어보시는 분 계셔서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일부 좀 차익하시고 그리고 추가 상승 시 나머지 차익 의견 좀 드렸고요. 다시 또 눌려오면 또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단기 오버슈팅은 좀 나온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종합상사고요. 과거에 이제 미얀마 가스전 이런 게 이제 이슈, 자원개발 이슈였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워낙 주목을 받으니까 그죠? 포스코 뭐 퓨처엠 홀딩에서 다 주목받습니다. 그 중에 뉴스도 있으면서 조금 가볍게 수급이 몰리면서 인터내셔널이 급등했다, 그죠? 그 미얀마 가스전도 2분기 때 보면 실적 좀 개선될 것으로 이제 증권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게 철강 쪽에 트레이딩을 좀 하는데 그 부분도 호조가 돼 있어서 제가 오늘 키움증권 리포트 보니까 2분기 컨센 상회로 전망을 해서 아마 그 리포트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재료도 붙고 최근에 또 이제 한번 이제 급등을 하고서 이제 이제 빠지지 않고 거래량 별로 없고 거래량 없이 조정 없던 종목을 이걸 한 번 더 치거든요. 아마 그 시세가 교과서적으로 한번 나왔던 거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 슈팅 나왔으니까 따라붙는 것만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리튬 개발 이런 건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합니다만 지금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에다가 이제 수산화 리튬 이런 거를 무역 상사니까 그죠? 공급하는 역할 이런 것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또 사다가 조달해서 공급하는 역할도 이제 인터내셔널도 필요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워런 버핏이 일본 무역 상사에 투자한 거에 가장 비슷한 모델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LX 인터내셔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 정도로만 납득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다시 관심을 받습니다. 워낙 뭐 성장성이 높은 섹터이고요. 조정도 좀 받았기 때문인데. 에코프로 BM과 이제 LNF를 비교하면서 LNF 이제 좀 저평가됐다는 얘기도 하는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양극재 중에서는 캐파나 이런 게 대장주인데 시각이 좀 엇갈립니다. 굉장히 성장성을 좋게 보는 측면과 함께 좋긴 하지만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기술력이라든가 캐파 그리고 이제 그 모멘텀에서는 뭐 단연 탑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 세계 양극재 점유율에서도 특히 3원계 기준으로 해서는 그 1위이고 전 세계 10위권 안에 이제 국내 업체가 5개가 있는데 거의 단연 으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NCMX라고 해가지고 단결재 양극재도 이제 곧 양산 예정이 있고 동사가 하이니켈만 가지고도 2027년까지 71만 톤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최대 캐파입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 최대하고 그리고 2025년부터도 그 전기차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에 들어갔을 때도 캐파가 25년 기준으로 40만 톤인데 이 40만 톤도 2025년 기준으로 해도 양극재 기업에서는 가장 최다 캐파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LFP 배터리 들어가는 양극재라든가 그 하이만간 이런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캐파 계산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70만 톤보다도 아마 그 중간에 2024, 25년도 이후로는 아마 추가적인 그 캐파 증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보다 예상 실적이 더 높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등에 업기 때문에 이제 나름 수직 계열화 가장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 퓨체엠을 추천하는 쪽에서는 보면은 전구체가 내재가 잘 됐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을 더 준다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전구체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증설도 국내에서 최대로 캐파를 가지고 증설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 BM의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LNF랑 포스코 퓨체엠을 같이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증설이 좀 제한적인 상태고 그리고 그 전구체가 내재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자원 조달에 좀 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당연히 덜 받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에코프로 BM은 NCM 811 이게 범용 제품이 있다는 예. 것입니다. 그 포스코 퓨체엠도 마찬가지인데 그 LNF는 범용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NCMA 하이니켈 니켈 90% 이상의 하이니켈 제품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용 제품이 아니라 니치 마켓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이엔드급의 차종에 들어가는 일부 차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도 장기 계약이 아니라 2년 이하짜리 단기 계약으로만 유지로 되는 거라서 당연히 그러면 범용 제품도 있고 그 울트라 하이니켈 그러니까 NCMX 90% 이상의 이상의 니켈이 함유된 울트라 하이니켈부터 해서 LFP, 하이맨과 다양한 제품을 다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받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럼 이제 LNF보다는 부장님은 에코프로 BM을 더 선호. 당연한 거죠. 실적도 또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평균 에코프로 BM이 지난 3년간 7%대였고 예. LNF가 5%대였기 때문에 지금 캐파, 기술력 뭐 여러 가지 보더라도 모멘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재무제표상의 그 밸류에이션 가지고 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만큼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상에 보이지 않는 그 밸류 더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양극재 투자하는 분들은 에코프로 BM을 투자하지 못한다, 내 비싸서 투자 못한다 하면은 다른 어떤 종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대장주를 확실한 주식을 사라는 얘기고요. 에코프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뭐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또 혹은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좀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요. MSCI 그때 편입이 어쨌든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서 그게 좀 안 됐잖아요. 근데 부장님 말씀하시기에 그때 안 돼도 또 8월인가요? 네, 8월 달에 거의 네. 확실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5조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17조 5천억인가 이 정도 되니까 5조 밑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MSCI 편입이 되게 되면은 대략 그 비중이 한 2.5%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그 뭐 공매도가 되게 많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1조가 넘는 공매도가 있는데 아무리 뭐 헤지펀드라든가 공매도 세력이 크더라도 인덱스 펀드한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 자금 들어오면은 이거 공매도 세력은 답이 없는 거예요. 패시브로 들어오면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8월 MSCI 편입까지는 전 에코프로의 시간이라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래 가지고 막 종목 아까 4%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길래 설명하기 너무 그냥 귀찮아서 그냥 그냥 에코프로는 시몬스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드렸거든요. 에코프로는 시몬스다. 시몬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요? 움직이지 않는 편안함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본 게 그 에코프로가 FTSE ET50과 ET100의 편입 예정이고요. 대략 한 5조당 한 1,500억 정도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대략 4천억 내외 정도 또 자금이 또 들어오는데 편입일이 6월 16일입니다. 이게 이제 FTS 전체가 아니라
이따 일부 이제 그 아마 그 일부 지수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자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기관들이 상당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매도를 치는 쪽에서도 오늘도 뭐 그 삼성전자에 롱을 치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뭐 퓨처, LN 이런 것들, 뭐 LG 에너지솔루션까지 2차전지 대표 종목에도 오늘 좀 매도를 했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 보고 있고요. 점점 지금 판돈만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개인들이 일체 단결해서 물량을 딱 잡고서 안 놓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죽어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고 밑으로도 아무리 공매도를 해도 밀리지도 않고 지금 그러면은 기관들은 사 모으고 있으니까 어제처럼 이제 슈팅 나오고 또 쉬었다가 슈팅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별로 없다고 판단 들어서 개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뭐 기관들 외국인들 사줘서 올라갈 거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공매도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상하느냐 게임이 될 거라고 좀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최선호주는 에코프로죠. 말해 뭐해? 네, 왜냐면 수급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모멘텀도 중요하고 실적도 다 중요한데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러니까 수급에 장사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예매설치에 편입 안 되는 방법이 또 하나가 뭐 있냐면은 400%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400% 올라가면 더 좋죠.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래서 빠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조금만 그 쇼커버를 조금만 해도 쇼스키즈가 날 수 있는 지금 구조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차 잔고가 동원할 수 있는 게 지금 8% 이하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대차 이자율이 뭐 한 20%도 육박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는 계속 나가고 그 대차 잔고가 지금 2조가 넘는데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가만히 잘 들고 가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말고 에코프로는 보유하고 가면 된다. 시몬스의 비유를 하시면서 에코프로 얘기했고요. 2차 전지 이야기 얘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은역으로 또 부장님과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